오늘도 활짝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70만 제주도민을 위한 수다방 보이는 유el 라디오 꽃다방. 안녕하세요. 꽃다방 스페셜 DJ 김경학입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방 DJ 김중규입니다. 꽃다방 6번째 시간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DJ 김경학 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꽃다방의 마지막 편을 빛내주시기 위해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스페셜 DJ로 함께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제야 불렀어요? 글쎄요. 6번째로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입니다. 무척 설레이고 긴장되고 흥분됩니다. 특히나 오늘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세 분의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돼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꽃다방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이장님, 그 꽃다방 다른 의원님들 편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는지 보셨다면? 뭐 정민구 의원님, 이경심 의원님, 한동수 의원님, 네네. 이남근 의원님, 강상수 의원님 5분이 먼저 진행을 하셨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도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꽃다방을 찾아주셨는지 궁금한데요. 김경학 의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방 6번째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며 두터운 복지, 촘촘한 돌보미 제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따뜻한 가슴과 진심으로 제주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애쓰시는 오늘의 초대 손님들을 모셔보면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유el 라디오 꽃다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DJ 김경학 이장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유el 라디오 꽃다방 그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스트는요.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사람이 행복한 제주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최진숙님, 어서 오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숙님. 꽃다방 가족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최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사회복지사들의 연대와 소통, 행복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사 협회에 대해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주 사회복지사 협회는 1990년 2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으로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에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개발 보급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14,000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직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73명이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주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주 사회복지사협회가 복지이음마루라는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이음마루라는 곳이 사회복지 다목적 공간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2020년 11월에 네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전국 최초로 제주도민 그리고 사회복지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공유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그렇군요.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복지마루를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행복한 사회복지인 더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복지 이웃마루에서 모여서 지식과 재능을 함께 나누는 공유 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복지이웃마루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심리치유, 정서치유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회복지사신 거 알죠? 아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일은 한 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혹시나 가슴 찡한 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부부 사회복지사였어요. 아내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근무를 하시고 남편분은 노인 쪽에 근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셨는데 양쪽 다 동시에 코호트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은 도민들을 위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을 위한 복지는 그리고 본인을 위한 거는 모든 게 다 뒤로 미뤄지고 양보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실현하지도 못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그때는 마음이 좀 짠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부부 사회복지사들이니 김치나 이런 거를 좀 담궈 먹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자원 연계를 해서 부부 사회복지사들한테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좋은 일 그래서 나셨네요.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요. 네네. 김치를 가지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아도 될까요? 처장님, 제가 김치를 받아도 될까요? 이 김치는 우리 이용자분들께 드리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 라는 그 말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고요. 이 본인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이용자분들을 생각하는 이 사회복지사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제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것 말고도 참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은 뭐 오픈된 지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아주 뭐 호응도 좋고 그리고 네네. 의미도 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명 저희가 부캐 발견이라고 해서 네. 사회복지사들의 본 캐릭터는 사회복지사이고요. 네. 본 캐릭터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저희가 이제 부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식물 가꾸는 거를 너무나 좀 관심도 있었고 시설에 보면은 화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식물을 키워내는 거에 이제 나는 이쪽으로 조금 재능을 좀 갖고 가고 싶다라는 거를 하다가 몇 년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죠. 그걸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8분을 모셨거든요. 네네네. 1부 8분 그리고 2부는 또 8분 이렇게 했는데 딱 오픈하자마자 1분도 안에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식집사라는 그렇죠, 프로그램이었는데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우선 그 재능 공유를 해주신 사회복지사분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시설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도민을 대상으로 자기 재능을 나누니 자기의 자기 효능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긍지가 올라갔다라는 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강연이나 강의가 전문가가 하는 분야로 어떻게 보면 인식되어져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네요라는 어떤 그런 말씀 해주셨던 뿌듯했고요. 그리고 참여하셨던 도민들한테 좀 의견을 여쭤봤더니 아니 사회복지사가 정말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시는 건 알고 계셨는데 이런 재능을 또 도민을 위해서 나눠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상당히 참 긍정적인 일들이 네, 많네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회복지 현장 뭐 이를테면 뭐 시설이나 이런 데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문에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반면에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네. 어떤 일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네. 사회복지사는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는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실천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게 좀 삐뚤어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처우라고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면은 이들이 정말 이 현장을 떠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드는 또 큰 문제점은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회복지 쪽으로 입사를 해서 사회 소년생일 때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를 알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워라밸을 꿈꾸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은 정말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봐 주시면 고민만 했어야 될 건 아니고 네, 실천을 그러면 해야죠. 해결까지 예. 네,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네, 네. 우리가 이용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이제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그렇죠. 사무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처우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몇몇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네, 네. 오늘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좀 소상히 좀 알려져서 네. 도민 여러분들이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노력들과 결과물들 중에서도 참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조금 이게 좀 달라졌으면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우선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네.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 업무를 뭐 지원을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회복지를 좀 전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의회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행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7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 10년 미만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너무나 고맙고 예, 네. 너무나 고맙고 이게 시도가 됐다라는 거에 정말 네네.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지만 올해가 본 사업 시작한 지 지금 4년 차에 네네.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의 감히 좀 비교를 한다면 터무니없이 금액이 좀 낮고 그래서 금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복지는 뒷견으로 네. 밀려나는 시점에서 종사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금액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이긴 하지만은 시설 유형에 따라서 이 복지 포인트를 적용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까지 확대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장님 잘 들으셨죠? 잘 들었는데 네. 재정이 워낙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들이 조금씩이라도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왕에 나온 거 빡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네.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의료, 보건 관련한 의사들, 그다음에 간호사분들, 저희 딸도 이제 의료인이라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 정말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사들 정말 날아다니면서 도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네. 예,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최진숙 사무차장님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 잘 나눠봤는데요. 제주 사회복지사분들의 많은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첫 번째 음악 선물은요, 위로를 전하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공연 가수 진무 씨가 부르는 이하이의 한숨 듣겠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거.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보이는 의회 라디오 꽃다방 스페셜 DJ 저 김경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꽃다방 두 번째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손님은요. 다양한 사회복지 경험을 통해 장애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분입니다. 허경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경호님. 꽃다방 가족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정주간활동센터 사무국장 허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정주간활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민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센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선우라는 법인에서 네, 네,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도전을
지지해주는 선한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달력에 그 빨간 날이 있잖아요. 그게 노는 날인데 빨간 날이 길어지면은 우리 이용자분들이 전화가 그냥 센터로 빗발친다고 하는데 다들 그냥 센터만 가고 싶어서 난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정만의 특별함이 있습니까? 네, 저희 그 선정 주간활동센터는 그 시설장님과 제가 네. 그 슬로건이 일단 진심을 다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 한 분 한 분을 그 뵐 때마다 항상 안아주고 따뜻하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저희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의 마음과 똑같이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대화도 해주셔서 이용인분들이 쉬는 날만 되면은 문 닫지 말라고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올해로 13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까 우리 최진석 사무처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정도 되면 다들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나 더 강한 동기 부여가 생긴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 네.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어딜 가나 무슨 일 하세요라고 여쭤보시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반대로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저희는 그렇죠. 항상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을 할 때 항상 센터장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봉사하는 정신보다도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사하는 정신은 이제 봉사에 그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야 이분 또한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봉사하는 정신보다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보호자분들 상담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항상 미안하고 보호자분들은 미안하고 죄송해야 되는지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어머니들의 지지인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지지인으로 봐주시라고 항상 저희 센터가 아니라 다른 곳을 이용하고 싶으면 저한테 거쳐서 물어보시라. 그러면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보호자분들이 항상 대기를 타야 되는 부분도 안타깝고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도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 사회복지사라는 일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네. 마음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후회가 된다라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한 게 생활시설에서 네, 사회복지를 네.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분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 퇴근을 하기 전에 저한테 웃으면서 초코파이를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많이 드셨으니까 내일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다음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초코파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이게 뭐라고 이게 이까짓 게 뭐라고 그걸 드릴 거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또 그 사회복지 현장을 계속 돌다 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분이랑 동반 자살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2번을 겪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포기하지 말라고. 어머니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포기라는 단어만 안 하신다면 저는 사회복지가 앞으로는 이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경호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강한 에너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복지 이웃마루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숨 돌릴 틈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의 고충이랑 그 해소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거는 대체 인력 제도가 대체 있습니다. 인력 네, 제도. 네. 저희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시게 되면 네네.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선생님, 남아있는 선생님들한테 미안해하면서 휴가를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대체 인력 제도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오히려 미안해하지 않고 더 편하게 휴가를 가실 수 있게 돼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장 최고로 좋아하는 예,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장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의장 대역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바라볼 때 네. 앞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겠지요. 네, 개선되는 있습니다. 네. 이 어떤 게 개선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아주 진하게 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아직도 좀 부족한 게 그 자립지원주택은 아직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한동안 붐을 일었던 그룹홈이라는 예, 시설들이 그룹홈. 그룹홈이라는 네, 네. 이제 4인이서 네, 네. 장애인분들 4명이서 선생님과 함께 사는 자립 오, 훈련도 하면서 네, 살 수 네, 있는 네, 예, 그런 자립 그 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추세에서. 왜냐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적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고 아프게 되고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죠? 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룹홈이라는 제도가 이제 조금 더 예산적인 지원이 조금 더 많아지면 앞으로 그 혼자 살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룹홈 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룹홈이 아무래도 이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자립하는데 친구들이 더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4인 우리 4명의 아이들을 이제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이제 돌보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돌볼 선생님들이 없어요. 문제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4인을 한 명이 돌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아까 최진식 사무차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김경 의장님이 너무 사회복지를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변화를 이뤄주신 분이라서 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특히나 전해드리고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싶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경호 사무국장님 오늘 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허경호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임재범의 비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내줄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을. 자, 스페셜 DJ 김경합 이장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이유의 라디오 꽃다방. 자, 그 세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실 게스트는요. 아주 오랫동안 아동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김미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리님. 꽃다방 가족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 해담은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리라고 합니다. 예, 해를 담은 집이 작년 2월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 담은 집이 어떤 곳인지 좀 도민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일시보호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대나 혹은 부모님하고 급하게 뭔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는 최초로 지난해 2월 1일에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각분리보호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위험한 현장에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건 뭐 병원에 가 있을 때건 아니면 새벽이건. 근데 이 아이들이 분리가 되면 어딘가에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시보호 시설이 만들어졌고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텐데요. 네. 많이 울기도 했을 거고 또 웃는 일도 많았을 건데. 네. 근데 한 케이스 한 케이스가 다 배움의 기회였다는 또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모든 일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열정만 가득한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전 아마 사회복지를 안 했어도 열정이 넘쳤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열정이 과한 나머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봐주거나 물어봐주거나 기다려주거나 관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났던 아이들인데 얘네가 고등학생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 그냥 방에서 모여서 살고 가출 패밀리 뭐 요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얘네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사회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게 나의 역할이다. 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열심히 아침마다 가서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검정고시 그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고 뭐 이걸 거짓말 한 달을 했는데 학원에서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갔지? 나 분명 거기 내려줬는데 하고 애들을 내려주고 살짝 어디 숨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애들이 확인한 다음에 학원에 가지도 않고 다시 그냥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안 따라와 줄까? 얘네가 이렇게 살면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요렇게 조금만 하면 될 텐데라는 마음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뛰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 보니 제 위주의 사회복지였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에너지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걔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검정고시 말고 그 전에 채워져야 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이들에게 미안했죠. 제가 약간 성숙하고 좀 지혜로운 사회복지사였으면 그 시기에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뭐 최근에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아동 학대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보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뭐 예전에 김혜자 선생님이 꽃으로도 아이는 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가슴이 아픈데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운 현장에서 이제 직접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상황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이들의 상황은 일단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일을 하다가 제가 또 문득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안전지대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이들이 학대 현장에 있다라는 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마음 편하게 보호받고 지낼 수 있는 곳에서 네, 그렇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만큼은 좀 편안해지자.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좀 잘 지낼 수 있게 최대한의 조력을 좀 우리가 해주고 지지를 해주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오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막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러진 않고요. 가끔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이들의 모습이 비행으로 나타나고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에는 부모의 학대와 애정어린 관심이나 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여튼 그런 학대로 인해서 들어온 친구들, 그다음에 부모하고의 어떤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 친구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도 안전지대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죠. 힘이 든데 이 아이들은 안전지대라는 곳이 사라져 있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힘은 없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밖으로 나돌고 또 다른 어떤 문제 행동들을 보이는 건데 그 모습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걱정스러운 모습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그 아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죠 사실은. 또 그거를 또 그 부모들 책임만 탓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대와 방임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건데 심한 욕설이나 이제 과격한 행동도 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뭐 협회에서 진행하는 뭐 인권 교육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네. 마침 저희가 이제 들어와 있던 보호하던 이제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이 되게 욕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이 막 발로 차면은 그것도 맞고 물건을 던지면 몸으로 이러다 맞기도 하고 그래서 막 좌절을 하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인권 컨설팅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받기 시작했는데 인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람의 존엄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설명을 해주고 개념 지어주셨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은 찝찝한데 이걸 종사자인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이걸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 그 어떠한 아리한 성만.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듣고 확인을 하다 보니 확실히 저희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아이들로 인해서 훼손이 됐고요. 네, 그렇죠. 인권 침해라고 딱 개념을 짓기보다는 존엄에 대한 훼손이 우리를 되게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또 반대로는 이용하는 또 이용자들의 아니면 보호받는 또 우리 친구들의 존엄은 얼마나 또 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꽃다방을 통해서 이 얘기는 한마디 더 하고 가야 되겠다.
한마디 더 담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사회복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재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돈으로만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도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역할들이 정말 크다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미리님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 힐링 음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미리님이 신청해주신 바람의 노래 소양씨 버전으로 사랑을 받게 됐던 노래였죠. 이 노래 함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나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스페셜 DJ 김경학 의장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유엘 라디오 꽃다방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김경학 기장님 오늘 꽃다방 마지막 촬영이 될 텐데 마지막 편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J를 직업으로 갖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좀 증가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다 녹음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출연하신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제주 사회복지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다양한 또 이야기 또 바램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장님의 소감 잘 들어봤고요. 보이는 유엘 라디오 꽃다방 6번의 행복한 만남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꽃다방에 출연해주신 출연자분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짝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70만 제주도민들을 위한 수다방 보이는 유엘 라디오 꽃다방 그럼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